근데 이제 최고의 빌런은 심우정이죠. 근데 심우정이 우리는 그동안 순하고 무능하고 우연히 이 김건희하고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냈고 그저 재테크나 좋아하는 그냥 재벌집 사위 정도로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알고 봤더니 이것도 철저히 빌런이에요. 아니 근데 이미 심우정 청문회 당시에 나왔던 것들이에요. 이걸 만약에 입장 바꿔 민주당에서 이런 후보 냈으면 지랄 발광을 하고 기레기들이 수만 건 수백만 건의 기사를 올렸을 거예요. 그래서 조국 장관보다 훨씬 더한 일이죠. 지금 더 심각한 조국 거예요. 장관 아무것도 아니었어. 그렇게 당연하지. 그러니까 심우정 관련해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이 이제서 터져 나오고 있어요. 아니 이제서 이제서는 터진 게 아니고 아니고 그때 그전에. 터졌는데 기레기들이 조용히 있다가 저는 그래요. 심우정이가 만약에 이번에 그냥 넘어갔으면은 이렇게 다시 주목 안 받는데 그때 맞아. 그때 그 심각한 일이 있었는데 이 새끼가 운 좋게 넘어갔지. 그러나 세상이 이치라는 게 문제가 있다면 언젠가는 다시 불거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때 제대로 단죄하지 못했으니까 다시 문제가 불거지듯이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부터 털기 시작하다 보니까 딸하고 아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이 장학금 탄 문제는 소소하니까 뭐 조금 더 얘가 컸으면 더 많은 그 특혜를 받았겠지만 아니 소소하다고 얘기하지 안 마세요. 소소해. 안 소소해. 조민 선생은 아니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장학금 받은 걸 가지고 지랄 발광을 했어요. 그렇죠. 그것도 장관 되기 전에 받은 걸로 해고 뇌물죄로 지금 처리가 된 거 절대 아니겠어요? 소소하지 절대 않습니다. 안 소소해. 나 과학자 심우정 양성 아니고. 장학금을 문과생이 받았어요. 심우정한테 문과생인데 과학자 양성 장학금 받았어. 그 전에도 없고 그 이후에도 없는 요런 장학금 특혜를 받았죠. 자, 네. 그리고 딸이 있습니다. 딸이 이게 애끼습니다. 서민대출을 받았어. 서민대출. 서민대출. 일단 아버지가 108억 자산가인데 저기 산다면서요, 아크로비스타. 살기도 그 동네 다 살아요. 심지어 20대 딸이 8천만 원 주식이 있어. 나보다 훨씬 부자야. 나보다 통장에 네. 근데 얘가 대출을 받아요. 그럼 뭐 일반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최저신용자 특례 보증 대출을 받습니다. 정부 지원 대출을 받은 거예요. 거기에다가 햇살론까지 추가로 받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108억 자산가인데. 그러면 지가 8천만 이 원. 돈을 왜 받았을까? 난 이해가 안 돼요. 이거 다 합쳐도 5천도 안 되는 이거. 지 주식이 8천이 있는데 왜 이거를 받았을까? 이 돈이 목적이 아니에요. 심심했나 봐. 아니에요. 뭔가 특혜로 확인하고 싶었던 거야. 아니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이걸 이용해가지고 뭔가 다른 걸 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걸 받을 수 있는 거라는 걸 증명해야 될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러니까 뭐 3천만 원이 없어서 이걸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저는 다른 의견인데요. 돈이 너무 적어요. 즉, 자기 갖고 있는 자산보다 적은 특례 대출을 받아보는 건 뭐냐면 나는 이게 일종의 사치와 허영과 호기심이었을 거라고 생각해. 나도 이런 거 받아볼 수 있을까? 아니, 그러면 재미로 한 거예요, 재미로. 이 아크로비스타 사는 이 딸 때문에 한 사람이 못 받은 거야. 진짜 필요한 사람이 못 진짜 받은 피 거라고. 같은 돈이 필요한 사람 못 받았겠죠. 더군다나 햇살론 뉴스는 젊은 청년들한테만 지원하는 정책 자금이잖아요. 이게 일반 은행에서 들어갔다 그러면 모르는데 이런 정책 자금들은 전부 다 정보공기관에서 신용조사 내지는 그 어떤 형태로든지 서류 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자기 통장에 이미 은행 주식 계좌 8천 있고 아크로 비스타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아버지가 검찰 출신으로서 변호사로서 자산이 108억인데 이게 안 드러날까요? 조사상에서? 자, 지금 사실 저희는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 나올 때마다 전 솔직히 말해서 내가 금수저가 아니어서 도대체 얘들이 왜 이런 짓을 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댓글로 힌트를 많이 주시는데 일단 S채님은 독립해서 스스로 성장했다는 포장지로 쓰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리케이님은 그래야 나중에 할 말이 생겨요. 주변에 그런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특히 지도층이라는 사람들의 자녀. 라고 얘기를 했고요. 뭐 이것도 뭐 어디 정치판에 보내려고 이걸로 실적 산 거야? 그리고 이렇게 근거를 만들어 놓고 나서 그때부터 우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우긴다고? 예. 그러니까 더 큰 돈을 땡기기 위해 필요한 조건일 거다라는 얘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집 구입 시 대출이 있어야 추징을 안 받는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이 정말 없어서가 아니고 이걸 다른 걸 하기 위한 필요에 의해서 이걸 했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대출했기 네. 때문에 뭐 조사를 안 받는다든지. 그러니까 뭐가 안 무리범자님은 걸린다든지. 불법 재산 증여를 위한 위장 포장을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대표적인 게 그거죠. 집 살 때 대출 잔뜩 껴서 사주고 대출을 대신 갚아주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게 뭔지를 잘 모르니까. 근데 이거 댓글을 보니까 그래 얘들이 무슨 3천만 원이 없어서 이걸 받았겠어?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더한 게 있는 거죠. 당연하죠. 근데 나는 이게 일종의 허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 일반 은행에서 4%로 받을 걸 헬살론으로 2%로 받는 게 그 이자 2%를 아꼈다. 어차피 부모가 대신 갚아줄 거면. 뭐 이런 잣 같은 경우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에스체님이 저런 애들이 독립세대로 만들고 차상위로 등록을 한다고. 소득이 적다고. 그러니까 저소득 임대아파트에 페라리 세워져 있고 벤츠 타고 다니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건 이제 딸이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부모들이 이런 거를 해준다는 거죠. 저기 우리 중에 혹시 이런 거 할 수 있는 부모는 없겠네요. 근데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다 정보기관이 내지는 관련된 공기관이 뒷조사를 하는데 이게 안 들켰냐고. 알 수 있지.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받은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 자체가 쉽게 말하면 몰랐다면 사귄 거고 이게 감춘 거지. 몰랐다면 무능한 거죠. 아니 거기서 검증하는 놈이 무능한 거고 만일에 알았는데 봐줬다고 하면 이건 사실상의 직무유기인 거죠. 둘 다 똑같이 공무집행 방해에 들어갑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를 한 거예요. 규정이 안 되는 애가 받은 게 확실하니까. 그리고 정부 지원 대출을 수단으로 쓰는 거라고 대출이 있고 갚아는 전적이 있어야 신용도도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실제로 이렇게 해서 동부 이촌동 아파트 60평 사서 검사랑 결혼해서 사는 케이스도 있다고. 60평이요. 이분이 그랬다는 건 아니에요. 아니 그런 케이스도 있다라는 그런 케이스 거죠. 있다. 근데 이 생각 근데 독립 세대가 되면 50억을 받아도 무죄가 되잖아. 구독유지님이 그렇게 얘기하셨고. 골 때리네. 임대 아파트나 청년 주거 지원을 다 받는다고요. 대출금 상환은 다른 놈이 해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로 놓고 보자면 되게 너무 충격적이야. 또 최근에 사기죄로 1심 선고를 받은 양문석 의원과 그 대출이 생각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새마을 금고에서 대출 받았는데 딸 명의로 하려고 했다 그래갖고 이게 사기 대출이라 그래갖고 제3자 대출로 받았다 그래갖고 사기로 1년형을 의원직 박탈. 의원직 박탈형을 이제 1심에서 받아놨어요. 대법까지 가야지 뭐. 그거를 생각을 해봤을 때 그거는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겠죠. 원리 원칙대로 따지면. 하지만 전국에 있는 수십만 이 집 가진 사람들이 그런 케이스로 해가지고 대출들을 다 받았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전부 다 유죄로 추정해갖고 전부 다가 사기죄로 걸 거냐고. 아니잖아. 안 하잖아. 이 잣대가, 법의 잣대가 이렇게 개판인 거예요. 민주당에만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거고. 법의 잣대가 이렇다는 건 윤석열만 취소를 해주는 거에서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최소한 본인이 아니고 부모가 안 해준 거면 이 딸내미 명의로라도 업무 방해죄라도 기소가 돼야 되는 거예요. 뭐라도 해야 돼. 저기 기소를 검찰이 하는데. 그렇구나. 아버지가 총장이야, 총장인데 아버지가. 누가 검찰총장 딸을 감히 기소해요? 이거는 금융 사기예요. 대출 사기입니다. 무조건 기소해야 됩니다. 뭐 외교원에 들어갔나 봐요. 우리 딸내미께서 딸내미가, 그 어렵다고 하는 국립외교원인가 봐요. 국립외교연구원에 1년 동안 들어가셔가지고 꿀보직을 빨다 나오셨어요. 뭐 공부를 잘하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들어갔나 봐. 그리고 뭐 퇴사한다고 인스타에 뭘 올렸나 본데. 자, 퇴사를 한 게 2월 달이에요. 자, 기획협력과장이 문자를 보낸 겁니다. 딸내미한테. 연구원님, 저야말로 너무나도 우수한
분이 우리 과에서 함께 있어줘서 고마웠고 즐거웠어요. 앞으로 무엇을 하든 잘 해내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추천서는 얼마든지요. 추천서 말고도 다른 도움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편안하게 말씀하세요. 혹시 심지어 내가 떠난 이후에 필요한 일이 생길 것 같으면 개인 번호도 알려줍니다. 개인 번호로 연락 줘도 돼요. 물론 그 전에 꼭 또 봅시다. 따뜻한 연말 연시 보내시고 항상 건강하시고요. 근데 말이죠. 과장이 네. 밑에 직원한테 네. 존댓말 쓰면서 내 개인 번호까지 알려주면서 추천처까지 써준다는 그 회사하는 직원한테 이런 회사 봤어요? 근데 더 충격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이 퇴사를 하고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또 외교부에 입사를 했습니다. 본부에 이번에는. 이번에는 외교본부에 본부에. 연구소도 이게 연구원은 이제 연구원. 산하기관이잖아. 그거라서 1년직이었어. 임시 촉탁직이었어. 연장을 안 하고 퇴사를 할 때 왜 안 해줬지? 하려고 했더니 비정규가 싫어서 이제는 외교본부에 정식으로 입사를 해갖고 이제 한 달 차 이걸 보내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과연 추천서 써줬을까? 당연히 써줬겠죠. 안 써줬을까? 써줬을까? 이 시국이 1년 차면 2월 달입니다. 참 궁금하네. 내란범 구속인이 어쩌니 이 난리를 치고 있을 때 이 딸내미는 버젓이 외교부에 연속으로 특별한 공채 없이 알박기로 또 들어갔다는 거죠. 참 편하게 참 산다. 졸라게 공정하지 않습니까? 진짜 편하게 산다 진짜.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확인을 하려고 그 외교부 안에 있는 그 인적관리 관련된 홈페이지를 들어갔더니 폐쇄를 막아놨어요. 못 들여다보게. 얘 조회가 안 되도록 외교부 안에서 사람들 그 업무 부서들 찾아볼 수 있는 그 링크가 있잖아요. 그거를 폐쇄를 시켜서 외교부도. 와, 이 정도면 거의 김건희급 아니야? 이게 뭐 그럴 수도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원래 다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게 만약에 민주당 정권에서 민주당에 있는 모 인사가 이렇게 했다. 어떻게 됐을까? 과연 언론들이 가만히 있었을까? 검찰이 가만히 있었을까? 난리가 났지 않았겠어요? 여기다 내가 하나 더 보태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심우정 동생이 있습니다. 동생은 또 뭐야? 네. 심우정 동생이 있는데 대통령실에 근무했었다는 네. 심우정 동생이요. 대통령실에 심우현. 있다가 어디 갔을까요? 카카오 그룹의 현재 음. 법무담당 변호사로 가 있습니다. 책임 경영위원회 위원. 네. 그래서 박근혜하고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동시에 근무를 했던 짱짱한 이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현재 카카오에 가 있는데 얘가 이력이 좀 특이해요. 대학교를 어디 나왔을까요? 육사를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육사생들이 주축으로 됐던 쿠데타 안에 심우찬? 아니 이렇게 실명 까도 되는 거야? 괜찮을까? 나무위키에 실명이 까 있는데요. 의사도 있어요. 이 심우찬이라고 하는 우정이 동생이 육사 출신 변호사예요. 육군 소령 사시합격을 비결 속의 눈길이라고. 이 새끼 진짜 사실을 보기는 봤는지 하긴 뭐 윤석열이도 구수만에 통과하는 사실아. 책도 냈대. 네. 고시 공부는 점점점. 그리고 그래서 심대평 대표 삼남으로 알려져 화제. 그래서 육군 법무관으로 일하다가 갑자기 사실을 통과해가지고 사실을 통과가 뒤늦게 변호사가 됐는데 대통령실에 들어갔다가 나중에는 지금 카카오에서 법률 고민을 하고 있어요. 자, 카카오 김범수 엄청 괴롭힘 당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카카오가 작년 5월 달에 그러네. 심우찬을 영입한 게 아닐까. 그래서 심우찬이 들어가자마자 갑자기 카카오에 대한 그리고 김범수 의장에 대한 구속 기타 모든 것들이 깔끔하게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야, 정말 투명하다, 투명해. 정말 투명하고 야, 야 이거 진짜 이거는 옛날에 그 탐관오리들이 설치던 조선조의 안동 김문 세상에서도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대통령실에서 있다가 또 그쪽으로 가버렸어. 이 사람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다가
문재인 정부 때는 쉬었죠. 이제 쉬었죠. 법무법인 평안 소속 변호사로 근무하다가 윤석열 정부 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거쳐서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와서 카카오 입사 전까지 어떤 회사에 고위급으로 있다가 카카오에 입사를 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정말 어떻게 이래? 이런 와중에 손 작가가 문제를 제기했던 검찰 동우회. 네. 검찰 동우회. 사실 이제 이놈들도 뭔가 이번 내란 내지는 이 검찰의 내란에 영향력을 미친 것 같다라는 의혹 제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검찰 동호회의 내부 규정을 보니까 검찰 동호회 소속, 그러니까 이게 공무원 출신이잖아요. 검찰 동호회 소속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치 중립의 의무가 없다라고 하는 게 밝혀졌다는 겁니다. 행정, 소방, 교정직 등 다른 공무원 동우회는 동우회법을 통해 정치 활동 금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이 있어요. 경찰은 재향경우회법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지지, 반대 활동을 금지하고 있고요. 하지만 검찰 동호회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한 법이나 내부 규정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게 그 사설 단체가 아니고요. 정식으로 국가에 등록이 돼 있는 단체야. 왜냐면 공무원들이 모여갖고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규 내지는 법들이 하위 법령으로 규정이 돼 있어. 왜냐하면 이들이 현직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바로 전직 검사고 그 기스무나 살벌한 검찰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문제 생긴다고 너무 알기 때문에 이런 애들이 동호회를 한다고 하면 그래도 니네들은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내부 원칙 등을 하위 법령에서 정해놓고 있단 말이야. 근데 유독 얘네들은 정치 중립 의무가 없대, 검찰인데. 그래서 이재명 욕해도 되고 윤석열 지지해도 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연금이고 뭐고 다 받고 있을 거 아니야. 나라 돈을 받고 있는 놈들 아니에요, 이놈들이. 거기에 대한 어떠한 피해나 거기에 대한 징계를 받지 않는다는 거야. 초법적인 새끼들인 거야, 이 새끼들은. 검사 탄핵소추안 통과되니까 국회를 향해서 처단 뭐 이런 표현을 똑같이 사용을 했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를 두고도 이 현 혼란스러운 정국의 화근이자 근원이다. 조속히 제거해야 한다는 주장을 또 검찰 동호회가 했습니다. 이건 무슨 깡패 집단이네 아주 그냥.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진짜 검찰만이래 검찰만. 와. 자, 말이 안 관련해서 아까 동생놈이 시무찬이가 심우찬이가 쉴 때 어디 있었다 그랬죠? 쉴 때 법무법인 법인 평안. 법무법인 평안이 뭐 하는 데냐? 관세 전문. 관세 전문으로 그 국제통상팀이라고 하는 관세 전문 업무를 특화해서 맡고 있는 팀입니다. 근데 형님은 뭐 했다고요? 인천지검을 하면서 세관과 인천공항을 통한 이런 업무들을 마약 사건. 담당하고 있는 사건인 거죠. 그리고 이러한 법무법인 평안의 대표 변호사 창립자가 누구냐? 안대희라는 얘기. 야. 그럼 안대희가 지금 검찰 동호회 안에서 주요 핵심 멤버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도 따져놓고 보면 다 영향력을 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철저하게, 촘촘하게, 전문적으로 다 엮여 있는 거야, 이 새끼. 그러니까 이게 아까 신민경 같은 케이스가 사실은 우리는 너무너무 화가 나는데 이런 케이스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고위공직자들의 아들과 딸들은 우리처럼 열심히 취업 공부하고 취준생 이런 거 없어요. 걔들은 그냥 아빠 친구가 장관이고 아빠 친구가 어디 공기관장이고 이래서 사실은 다 그렇게 아름아름 가요. 그렇게 가는 거에 대해서 얘들은 전혀 죄책감도 없고요. 이렇게 막 언론에서 난리치고 일반 시민들이 막 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걔들은
지들끼리 무슨 얘기 하냐면, 아, 저 거지 같은 것들 왜 난리야. 니들이 아무리 지랄 발광해봤자 니들보다 우리가 학벌이 훨씬 좋아. 우리 아빠가 여기 지금 외교연구원이나 외교부에 영향 미쳐주는 게 많아. 아니, 우리 그러면 아빠가- 니들도 그런 집에 태어나든지 그지같이 왜 그래? 아우, 쟤네들, 나 이래서 서민들이랑 섞이는 거 싫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대요, 실질적으로. 제가 들은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정말 모여 앉아가지고 그런 얘기를 한대요. 구질구질한 서민 애들 저러는 거 너무 꼴보기 싫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저는 비슷한 되게, 얘기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들만의 세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막 비판하고 너 그거 정당하지 못해 이러면은 그래봤자 니들보다 우리가 학벌이 훨씬 좋아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애초에 청문회 때부터 이 새끼는 재벌집 사이로서 뭔가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의혹을 늘 가졌는데 결국 이 얘기가 왜 지금 터지냐는 거야. 이런 정보가 터질 수 있고 이런 게 언론을 타는 거는요. 그동안 언론이 알면서도 가리고 있던 거를 지금 와서 꺼내놓고 있는 거야. 즉, 이 모든 화살과 여기에 대한 책임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심우정을 저격하려고 있는 내부의 세력들이 그동안 안 까던 캐비넷을 까기 때문에 이런 게 오픈돼서 기어 나온다는 거죠. 따라서 안 까고 있는 한동훈, 안 까고 있는 오세훈, 홍준표 까기 시작하면 어떤 캐비넷에 올려서 뭘 보게 될 줄을 모른다니까? 그게 이 나라의 기득권인 거예요, 지금. 아로미 은경님이 네 천한 것들이 맘먹는다고 무슨 신분제야? 싫어한다. 근데 얘들이 진짜 천안분들 싫어하시겠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얘들이 진짜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거지 같은 것들이라고 표현한 게 이게 제가 한 표현이 아니에요. 실제로 걔네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걔들은 나 우울해 사고 싶은 건데 못 사서 그러면은 백이 아니에요. 아파트예요. 70억짜리 아파트가 너무 사고 싶은데 돈이 부족해서 우울해 이거예요. 예. 나 은행에서 무담보로 한 50억만 꿔주면 좋겠어. 아버지 돌아가시면 나 유산으로 다 그 까고 남는데. 요런 얘기를 하는 거를 제가 들은 적도 있습니다. 아무튼, 정말 요지경 속이다라는 걸 맞다.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고요.